런던에서 석사를 할 때였다. 졸업을 위한 리서치와 논문 발표를 준비하는데 20명 남짓한 학생 중에 유독 한 명으로 인해 수업이 지체된 적이 있었다. 그 학생은 집요하게 자신을 이해할 때까지 질문을 계속했고 시간이 길어지자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 명은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런 쉬운 것도 몰라서 질문을 하나 눈치가 없다. 그녀는 따가운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궁금장점을 물어보았다. 그 이후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졸업 논문 평가에서 그녀 혼자 최우수 성적을 받은 것이다. 사실 그녀가 끈질기게 물었던 것은 함께 수업을 듣던 우리 모두 알아야 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선뜻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며 질문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며 남들의 시선이 연연하는 동안 우리는 잃었고 그녀는 얻었다. 상황은 각자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움츠러들거나 몰려났던 경험은 누구에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 아프기 때문에 피하게 된다. 비난이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비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마음의 올가미가 있다. 비판에 대한 부정적인 과거 경험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의 뿌리와 기둥이 자라나 우리의 마음을 올가맨다. 가령 비판은 나에게 대한 공격이다. 내가 무능력하다는 뜻이야. 나를 비판하는 걸 보니 날 싫어하는구나 같은 마음의 올가림에 걸려든다면 비판을 받을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빠져 휘둘리기 쉽다. 이때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 방식으로 즉각 반응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비판이 건강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되고 비판에 대응하는데 더욱 서툴고 어렵게 느끼게 된다. 결국 비판을 마주할 자신감을 잃게 되면서 더더욱 비판을 받을까봐 불안해하고 비판을 받으면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한다. 비판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렇다면 비판은 나에게만 어려운 것일까? 유독 나만 자존감이 낮고 예민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비판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비판을 받는 것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애를 쓰고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는다. 고립은 사회적 동물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유대관계와 소속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끼도록 진화해왔다. 하지만 비판은 이러한 욕구를 정면으로 거슬린다. 특히 공격적인 비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뿌리 깊은 결핍이 되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도 한다. 비판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뇌가 부정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던지는 돌에 가까운 이들은 칭찬보다 마음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다. 100개의 좋은 댓글보다 악플 하나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정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것일까 하며 자신을 탓하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의 뇌는 원래 부정적으로 타고났습니다. 따라서 뇌의 일부를 도려내거나 약물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항상 긍정적인 것은 불가능하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는 부정적인 부분을 끝치는 편파적인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죽지 않고 생존하려는 본능은 그 무엇보다 강해서
위험을 알리는 부정적인 자극에 더욱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도록 진화한 것이다. 이때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 안에 편도체라는 부위가 편도체의 과거에 위험했던 상황과 비슷한 단서를 포착하게 되면 이업으로 간주하고 경고음을 보낸다. 공격적인 비난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예민해진 편도체의 감지 센서는 작은 자극에도 경고음을 남발하게 된다. 날뛰는 편도체는 또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면 당장 싸우거나 도망치라고 다그친다. 이럴 때 우리는 비판에 휘둘리게 된다. 그렇다면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날뛰는 편도체가 남발하고 경고음에 속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려면 우리가 비판에 대해 마음의 올가미에 걸려드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살펴보자. 비판은 나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다. 비판은 내 약점을 들추는 것이다. 비판은 내가 틀렸다는 뜻이다. 나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내가 믿고 싫다는 뜻이다. 나는 절대 비판을 받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비판을 피해야 한다. 나는 항상 옳아야 하고 비판을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된다. 비판은 위험하다. 나는 비판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방어하거나 공격하고 상대의 생각을 고쳐야 한다. 아니면 밀리거나 지게 된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항상 경계해야 하고 결점을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비판에 대응하는 첫 걸음은 먼저 비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판이란 무엇일까? 비판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라는 메시지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처럼 비판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소통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아끼고 오래 가고 싶다면 관계일수록 비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소한 문제조차 전혀 발생하지 않을 관계란 없으므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비판의 순기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제때 표현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이 되는 쓴소리는 건설적인 비판이고 약이 되는 쓴소리는 공격적인 비판이다. 그렇다면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건설적인 비판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기본 기능에 충실한 비판이다. 따라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무엇이 문제인가? 둘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 건설적인 비판은 문제 제기와 해결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명확해야 한다. 여기서 해결책은 직접 제안할 수도 있고 상대에게 묻거나 함께 생각해도 좋다. 건설적인 비판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기회를 준다. 따라서 건설적인 비판에 건강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본 자세는 비판을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비판이 비난이 되지 않으려면 기본 기능 외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다음은 건설적인 비판의 세 가지 조건이다. 의도,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 태도, 진정성 있고 위협적이지 않는 태도. 기능,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의 기능. 그렇다면 공격적인 비난은 어떨까? 공격적인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상대에게 사항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전개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기도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에 근거하여 지적하더라도 무엇이 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해결을 위한 대안 없이 공격에만 집중하기도 한다. 공격적인 비난은 모욕, 약점 들추기, 인신공격, 탓하기, 조롱, 비꼬기, 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휘두른다. 듣는 사람이 당황하고 휘둘리고 틈새를 파고들면서 문제 제기와 해결이라는 중심 주제에서 이탈한다. 이럴 경우 대화는 싸움을 위한 싸움이 되면서 불필요한 부분에 소득 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공격적인 비난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비난의 내용이 구구절절 다 사실인 것 같아서 반박하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너 잘되라고 혹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른바 뼈를 때리는 팩트 폭력은 아무리 팩트에 기반하더라도 결국은 폭력이다. 따라서 좋은 의도로 사실의 근거에 지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태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공격적인 비난이다. 이러한 비난을 잘되라도 의도라도 달리 상처를 남기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와 해결이라는 비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공격적인 비난에도 휘둘리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은 있다.